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죠?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책방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하고, 레터 마감도 끝난 뒤에 내일 모레 있을 합평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뭔가 저녁은 먹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각이 9시 15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도 먹으면서 고민 상담소를 오랜만에 키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뭐 카메라라고 해봤자 뭐 아이폰입니다. 네. 오늘은 먹방은 지금 우선 배달을 시켜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마 배달이 오면은 그때 먹을 텐데 배달 뭐 시작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고민 상담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주변에선 제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스스로 주변과 비교하고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이겨내고 하고 싶 이겨내고 하고 싶은 일에 용기 내 도전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제가 주는 만큼 상대방에게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치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서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선은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뭐랄까, 어, 좀 요즘에 쉽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좀 서운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서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항상 서운한 부분들이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을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하더라고요. 우선 진짜 고민은,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시네요. 요게야 이제 추가로 고민해 주신 게, 어, 비교하고 불안.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에 용기 내 도전입니다. 사랑이, 뭐랄까,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사랑을 준다. 그리고 돌아온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준다. 뭐, 준다라는 것은 사랑을 준다, 표현한다. 뭐, 표현일 수도 있고요. 표현 안에는 뭐,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남의 횟수, 혹은 표현의 방법, 뭐 어떤 사람은 뭐 선물의 액수가 될 수도 있겠죠. 선물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이 뭐 뭐랄까 뭐 좀 더 뭐 영혼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랑을 준다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연락의 횟수일 수도 있고, 뭐 스킨십이 될 수도 있겠죠.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 준다.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많죠.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사랑도 있죠. 뭐 종교적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돌이 나를 사랑해주진 않잖아요. 그냥 아이돌이 뭐 새로운 앨범을 내고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종교적 사랑, 아이적 사랑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뭔가 주면 뭔가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와 볼게요. 뭔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밥이 왔나 했는데 밥이 안 왔군요. 해소해야 되는지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한다. 사랑을 준다. 노력을 한다. 노력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인가? 내가 사랑 그 자체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있겠죠. 제가 머리에 당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콜릿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거 허쉬에서 나온 너겟 초콜릿인데요. 제가 손님들한테 그 알코올 없는 음료를 드시면 항상 초콜릿이나 약과를 드리거든요. 원래는 초콜릿만 드렸는데 초콜릿을 싫어하시는 분은 약과를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약과도 구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초콜릿과 약과를 드리는 지금 뭐 항상 드렸는데 제가 오픈하고 나서부터 계속 드렸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음료를 드시면 자가치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초콜릿과 약과랑 자가치를 드릴까?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해봤는데 뭐 줄 때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뭔가 손이 심심한 거예요. 사실 이 책방이 막 번화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이 주위에 놀거리가 있어서 주위에 지나가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있어서 지나가다 들릴 만한 곳도 아니고 2층으로 올라와야 되는 계단도 있으니까 좀 불편한 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해도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료만 드리기엔 좀 아쉬워서 그래서 조그맣게 초콜릿을 하나씩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초콜릿을 많이 먹어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초콜릿을 좀 정착한 것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좀 지겹지가 않고 안에 약간 아몬드인지 너겟인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우선은 이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랑이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랑을 준다라는 거는 우선은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어떤 표현을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은 사실 연락일 수도 있고요. 연락 횟수일 수도 있고, 연락에 뭐 예를 들어서 문자라고 하는데 문자의 장문의 문자일 수도 있겠죠. 단답형에는 뭔가 애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성껏 뭔가 리액션을 하고 정성껏 대답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사랑을 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뭔가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얘기해주고 좀 진지하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뭐 드립을 칠 땐 열심히 드립을 치기도 하고요. 그런 것 자체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남의 횟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뭐 나는 한 두세 번 만나면 좀 더 사랑을 표현한다고 느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된다고 됐을 때, 뭐 친구들은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만나는데 나는 2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뭔가 선물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선물을 뭐 이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씩 뭐 하는데, 금액 뭐 아니면 꽃 같은 거라고 할게요. 뭐 금액은 조금 그러니까 금액으로 뭐 사랑을 주는 만큼 받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1년 동안 꽃을 줬는데 남자친구한테 한 두세 번의 꽃을 줬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러면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스킨십도 그럴 수 있겠죠. 뭐 둘만 있는데 뭐 나는 이 친구랑 뭔가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좀 하고 싶고 뭐 스킨십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친구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끌리지 않아. 그러면 서로 그 다름에서 오는 뭔가 서운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표현 방법에서 또 뭐 사랑한다, 사랑해라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 차이도 있겠죠. 이 사람은 뭐 1년에 진짜 두세 번 정도밖에는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겠죠. 계량적으로 내가 1 줬으니까 1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1,000원 썼으니까 너도 1,000원 써라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사실 사랑을 계량적 평가, 계량적 비교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랑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대방은 행동으로 뭔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돌아오지 않는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어떤 종교적 사랑이라던가 어떤 짝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이돌적 사랑일 수도 있겠죠. 스타를 사랑하는 그런 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뭔가 서운함을 그 사람이 내가 주는 만큼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연자분께서 사랑의 부자, 사랑의 재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도 잘하시고 내가 사랑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 사람한테 사랑 표현하는 게 적극적인 거죠. 왜냐면 나는 사랑의 잔고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줘도 이 사람은 내가 잔고가 두둑하고 내가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왜냐면 써도 나는 사랑이 계속 샘솟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사랑이 있긴 있는데 사랑에 뭐랄까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인색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사랑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뭐랄까 서투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 쓰는 것보다는 좀 서투르다의 입장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사랑을 표현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 사람 역시 뭔가 돌려주고 싶겠죠. 그렇게 받은 만큼.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건 내가 사랑을 주고 싶으니까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데 바랄 수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선물을 샀어요. 근데 이 선물을 이 친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사실 이 친구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이거가 취향이 아닌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았을 때 너무 고마워해야 되고 좋아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니까. 하지만 그 내심 안에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똑같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로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그 딱 들어맞는 그 취향도 그렇고 그래서 선물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선물은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취향이 맞지 않더라도 고맙고 행복하고 이쁘잖아요. 그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을 주는 게 고민자님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의 방식.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주워 먹기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장고에 뭐 몇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5천 원, 만 원 이렇게 기부하는 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잔고가 5천 원, 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르죠. 예를 들면 고미자님께서는 몇 천만 원이 갖고 있는 사랑의 잔고가 있고 거기에서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분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5천 원, 만 원만큼 나는 최대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분이 오히려 그분한테 왜 이렇게 표현을 적게 해? 라던가 뭐 연락을 적게 하냐고 혹은 왜 적게 만나냐 이렇게 하실 바에 차라리 그냥 저는 사랑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질문자님이 그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좋은 감정이고 좋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오히려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뭔가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더 잘 맞닿으면 더 잘 뭔가 커지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비교하고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사랑을 내가 나의 사랑과도 비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둘의 사랑을 다른 커플의 사랑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과 이 사람의 사랑을 비교하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사랑은 절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상대적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이게 약간 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분들은 표현에 좀 서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말을
한다던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은유의 방법을 쓴다기보다는 직유의 방법을 쓰고 여성분들은 은유의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남자들은 조금 그것에 비해서는 좀 단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뭔가 은유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그런 것을 서로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 서운함이 해소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딴 사람 만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냥 내 사랑과 그 사람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문자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에 더 행복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사람일수록 헤어지면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표현을 못하는 남자들이 더 미련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이 표현하시고 서운함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서운하다고 얘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미션처럼 그게 좀 인위적이더라도 남자친구의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언제 연락을 맨날 안 했는데 이럴 때 한번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딱 정확하게 미션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남자친구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번 정도야 뭐 연락해달라고 하면 연락해줄 수 있겠죠. 근데 뭐 너무 많이 연락한다면 뭐 어느 정도 남자친구한테 휴식을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해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에 도전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두 가지 방식, 뭐 세 가지 방식 몇 가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이겨내고 하고 싶은 일에 용기 내서 도전을 하고 싶다, 뭐라고 한다면 도전을 안 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싶어서 그것을 준비해서 빵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오히려 그 일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좀 재미를 못 즐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준비는 많이 하시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힘을 주면서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하고 싶은 일이 또 하고 싶은 일이 하기 싫은 일이 되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조금씩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문장 쓰는 거죠. 한 문장도 안 쓰고 작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작가 하기 싫은 거죠. 근데 한 문장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구의 보탬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뭔가 하나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 작은 변화가 조금씩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하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갈대가 됐거나 혹은 2, 3일 하거나 2, 3일 하다가 끝나거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완벽히 바꿀 수도 있겠죠. 바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거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계기가를 근데 인생 살면서 그런 계기를 만나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부분을 쉽게 변경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변화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근데 변화를 하는 게 뒤집듯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이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그 시선, 배의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을 0.5도나 1도만 살짝 틀어도 이게 시간이 가면 완전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저는 0.5도나 1도 정도만 바뀌더라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를 돌리면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돌려서 조금씩 끊임없이 가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어느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인생은 도착하는 게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밥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도 밥이 안 왔습니다. 배고프네요. 그 라이더님이 좀 늦으시나 봐요. 그 전에 우선은 다른 고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항상 현재에 머무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불투명한 미래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꽤 있습니다. 책번지기님은 이런 때에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따로 하는 루틴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불투명한 미래에 주저앉고 싶을 때 루틴 현재에 머무르고 싶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드디어 치킨이 왔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밥부터 조금 먹을게요. 치킨 먹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원래는 BHC 치킨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그래서 쿠폰을 받아놨거든요. 근데 쿠폰이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쿠폰이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인생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은요. 제가 어디서 시켰냐면 압도적으로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 후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느낌에는 그 후라이드 후참잘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오늘은 반반 치킨을 시켰습니다. 반반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반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물 좀 버리고 올게요.
맥주도 갖고 왔습니다. 아, 그 어른이 돼서 어른 가끔 저는 항상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을 혼자서 먹기는 좀 많더라고요 항상. 근데 음, 이렇게 가끔 혼자서 치킨을 먹으면 좀 뭔가 부자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닭다리 2개를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인 거죠. 그 최근에 어, 이게 그 최근에 뭐랄까 3가지 음료를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는 유자 하이볼이고, 두 번째는 메론 크림소다, 블루 크림소다, 세 번째는 아샤추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뭔가 3가지 다 약간 저한테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메론 크림소다가 솔직히 제일 맛있는데, 아샤추에 들어가는 황도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황도만 따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사가지고. 그리고 그 이번에 유자 하이볼이 원래 있었는데 유자 하이볼에 들어가는 술을 바꿨어요. 좀 더 진한 유자 향이 나는 술로 바꿨는데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그 분한테 제가 이 술로 바꿨다고 하니까 이 술 되게 비싼 술인데 구하기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래하고 있는 수입사가 좀 괜찮은 수입사여가지고 그 술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자 하이볼을 안 드셔보셨으면, 하이볼 좋아하시면 유자 하이볼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좀 가짜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는 계속 먹기 전에 말이 많은데, 원래는 저는 BBQ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BBQ가 황금 올리브를 식용유랑 섞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맛이 예전 맛이 전혀 안 납니다. 그 이상한 그 올리브 향이 그 완전 뭔가 확 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질 않아서, 그래서 BHC로 한번 먹어봤거든요. BHC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BHC에서 그 뿌링클도 맛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 한번 믿어보시고 후라이드랑 양념 반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오늘도 한번, 요거는 압도적으로 맛있는 후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양념은 엄청 맵진 않고요. 그냥 좀 살짝 담백한 느낌의 양념입니다. 양념에 좀 더 뭔가 뭐랄까 더 풍부한 뭔가 양념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좀 살짝 밋밋한 느낌이 있네. 이 다리 2개 먹는 기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튀김옷이 엄청 두껍진 않아 보여요.
음. 왜 약간 후참잘이나 BBQ는 좀 안에가 살짝 매콤하잖아요. 이건 매콤하진 않습니다. 그냥 마일드한 치킨. 후라이드가 압도적으로 맛있진 않습니다. 근데 배달 와서 이 정도라면 매장 가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매장이라고 보다는 그렇고, 제가 1,000원을 더 내기 싫어서 알뜰 배달이었나? 한 집 배달 말고 알뜰 배달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게 왔어요. 그것도 좀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이건 하이네켄 생맥주거든요. 제가 원래 다른 호가드 생맥주도 같이 하다가 호가드는 빼고 하이네켄만 하게 된 이유가, 호가드는 기본적으로 20리터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호가드 말고 이제 하이네켄은 8리터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8리터마다 다시 케그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호가드는 20리터마다 바꿔야 되니까 좀 더 주기가, 바꾸는 주기가 좀 더 길거든요. 그만큼 뭐 비슷하게 나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빨리 바꾸는 하이네켄이 더 맛있는 거예요. 제 입맛에 훨씬 더 신선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호가드는 아예 빼고요. 하이네켄 생맥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네켄 분들이 머리를 좀 잘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 8리터니까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리프레시가. 후라이드보다 양념이 더 맛있는데요. 압도적으로 맛있는 양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에 머무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불투명한 미래에 주저앉고 싶은 거는 뭘까요? 현재에 머무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근데 회사 생활을 해야 한다. 라는 건가? 혹은 회사 생활은 불투명한 미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고역이 내가 일하고 있는 게 확실치 않나 봐요. 왜냐면 사실 저는 불투명한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나요? 아닌가? 불투명한 미래가 현재랑 되게 이어지잖아요. 현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10초, 1분 전에도 제가 이 맥주를 따라서 먹을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저는 미래에 엄청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죽을 때까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염세적 초긍정주의자라고 하면 맞을까요? 되게 모순적이네요. 현재라고 해당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불투명한 미래 역시도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 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런 순간에는 좀 주저앉아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어때요? 불투명한 미래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내일이 없이 산 것 같기도 하고, 내일에 내가 뭔가를 하겠지. 오늘은 최대한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이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올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루틴 되게 많거든요. 작은 루틴으로 보자면 뭐 스킨 로션 바르는 것도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스킨 로션은 그냥 바를 때 되게 멍 때리면서 바르게 되거든요. 내 얼굴을 보면서 바르기도 하고. 그럴 때면 보이지 않게 늙어가는 제 모습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그럼 주저앉고 싶죠. 근데 주저앉고 싶을 때 하는 루틴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약간 다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좀 귀찮고, 보는 것도 귀찮고, 사랑하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다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좀 굶으면 뭐 하루를 굶든 그 이상을 굶든 최소한 한 끼라도 굶으면 뭔가 되게 원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치킨을 엄청 원했던 것처럼 몇 번 나가서 안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삶의 의지도 조금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약간의 고통은, 단식 정도의 고통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루틴 중에 하나가 한강은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가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강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면서 한강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산책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루틴 중에 하나는 저 혼자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그 루틴도 있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주저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불투명한 미래라도 그릴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제가 유튜브를 좀 재미없게 찍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인터넷 같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 뼈 발골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루틴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많이 없어서 저는 항상 한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 가가지고 핸드폰 안 하고 그냥 메모지에다가 이것저것 쓰는 루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했던 일이라던가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던가 떠오르는 거를 아무거나 적는 시간인 거죠. 그때는 핸드폰을 뭐 가방 안에 넣었던가 아니면 방해금지 모드 같은 거 해놓고 그냥 안 봅니다.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저는 또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런 집에서도 그런 한두 시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도 있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 전이든 핸드폰 진짜 1도 안 하고 인풋을 아예 끊는 거죠.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다 끊고 제 안에서 새어나오는 자극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인은 그런 자극을 보통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움직이지 내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래는 모두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불투명한 미래에 주저앉고 싶는 거는 저한테는 그냥 어떤 현재가 하는 일에 미래에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현재에 머무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은 과거에 머무는 거겠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걸 하면 과거처럼 좀 더 괜찮아질 거야. 불투명한 미래는 약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상태로 주저앉는 거라면 그거는 미래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과거에 속박되어 있는 미래. 결국엔 그것은 미래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그냥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연장인 거죠. 맞네요. 내가 예를 들면 책방이라고 할게요. 책방에 내가 책방을 계속 내일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어제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했기 때문에 지나온 그 시간 동안 책방 일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책방 일을 집착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기도 하죠. 미래는 이것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연장되어 있는 미래가 훨씬 대부분의 미래이긴 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투명한 미래에 가까운 것이고 불투명한 미래는 내가 내일도 모르는 미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불투명한 미래에 주저앉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진행되어 온 투명한 미래에 주저앉는 것이다. 물론 어감이 투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은 좀 덜 하겠죠. 하지만 투명한 미래는 오히려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투명해야 미래의 자유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 그냥 재밌게 살다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면 책방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운영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도 재밌으면 훨씬 좋고 하지만 제가 먼저 재밌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독서 모임이나 책방에서 하는 모든 모임은 제가 재밌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런 거 어떠냐 저런 거 어떠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 중에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가 재밌겠다라고 하면 그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루틴 중에 하나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근데 루틴은 내 행동적인 루틴은 일종의 저는 루틴을 계속 하다가 또 다른 루틴을 만들고 다른 루틴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왜냐면 루틴 반복하게 되면 그 루틴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루틴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되게 이상해져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을 또 하다 보면 루틴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하게 되고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루틴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틴이 있으시다면 루틴을 한 6개월, 1년 정도 하시다가 또 다른 루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루틴을 하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
루틴 똑같은 거 하면 처음에 그 루틴이 나를 받쳐주기도 하고 나를 지탱해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냥 이빨 닦는 것처럼 돼요. 세수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게 나를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데 진짜 못할 때 기분 좋게 만드는 거지 매일 할 때는 기분 좋은 그것도 조차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루틴은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드는 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제 루틴은 책방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책을 한 권 정도 읽고 그리고 좀 더 일찍 출근하면 영화를 한 편 보고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메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 후의 루틴은 하루 동안 영업한 거를 좀 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갔는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뭐랄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생각의 루틴을 만드는 쪽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동의 루틴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각하기에 대한 루틴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232명인가? 그런데요. 조금씩 느는 것 같아서 왜 늘지? 이렇게 재미없는 먹방인데. 이거를 뭐 인테리어 좀 바꾸면 개인적으로 파티 같은 거 열고 싶어요. 맥주 마음껏 드시고 사람들끼리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티. 근데 제가 아이라서 그런 파티는 열면은 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이신 분들이,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가 많으니까 아이이신 분들이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좀 인테리어가 바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패널로 게스트로 나오고 싶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그분들이랑 먹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치킨을 먹으면서 고민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술이 조금 약해가지고 맥주 한 잔을 먹었더니 약간 알딸딸하네요. 상담자 두 분 중에 마지막 분인 그 현재에 머무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불투명한 미래에 주저앉고 싶을 때 제가 하는 루틴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집이 아닌 마음 둘 곳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 근처에 투다리라던가 혹은 자주 가는 카페 뭐 마일스톤이라던가 그런 곳에 되게 가면은 그분들을 전혀 모르지만 제가 마음을 많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마음 둘 곳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주저앉고 싶을 때 거기에서 주저앉으시는 것 어떠신지 추천드립니다. 절식빵이 되면 좋겠죠? 고생하셨습니다.